부쩍 더 의지대로 몸을 움직이는 게 힘겨운 아빠. 엄마, 이것 좀 한번 열어줘 보세요. 결국 89 노모의 주름진 손을 빌리고 맙니다. 아유, 아프니까 심은고 아프니까 못 열죠. 산발형 근위축 측삭 경화증이요. 루게릭이라고. 3월 15일 날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른 분에 비해서 진행 속도가 빠르게 진행했다는 점.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전신마비와 호흡마비로 인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조속히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신경세포만 서서히 파괴돼서 점점 몸이 굳어가는 무서운 병. 그 병은 6 식구, 평범했던 한 가장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고 말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좀 숨이 좀 차네요. 왜 이렇게 몸이 점점 더 나빠지는 걸까? 자꾸 굳어가는 자신의 몸이 낯설고 두렵기만 합니다. 하지만 아빠는 지금 병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게 있는데요. 바로 루게릭이라는 병에 갇혀 가족들에게 폐를 끼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지켜만 보다 보니까 마음이 아파요. 제가 할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를 못하니까 아무것도. 어디가 엉엉 울어도 시원찮고 아들 병이나 났으면 나는 그거나 바래요. 병이나 났으면 남한테 나쁜 일도 안 하고 좋은 사람이 왜 그런 병에 들렸어. 너무 억울합니다. 그저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왜 이런 병에 걸려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말이죠. 내일 또다시 삶의 무언가를 잃게 될지 몰라 차라리 가는 시간을 붙잡고만 싶은데요. 하지만 이 순간도 아빠 한영 씨의 안타까운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중한 나는 무한행복 소나무의 차윤아입니다.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 잘 아시죠? 그는 21살의 나이에 루게릭병 진단을 받고 2, 3년밖에 살 수 없다는 말을 들었지만 그 후로 76세까지 살면서 세계 과학계에 큰 업적을 남겼는데요. 호킹 박사는 가장 중요한 업적이 뭐냐는 주위의 질문에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움직일 수 있는 건 2 손가락 2개뿐이었지만 결국 놓지 않았던 삶의 희망. 호킹 박사를 통해 희망이 가진 아주 큰 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오늘 만나보실 사연은 불과 2달 전에 누게릭병을 진단받고 혼란과 두려움 속에 사는 56살 한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또 하루가 밝았습니다. 만내는 뭐 하지? 만내 여기 있어요? 없어요? 만내 어디 갔어? 아침마다 전쟁이 따로 없는데요. 잘 좀 다 했어요. 늑장을 부리는 아이들 때문에 속이 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이들 깨우랴, 밀린 집안일 하랴, 엄마가 종종 걸음을 치는데요. 낮에는 일을 나가야 하니 아침이면 몸도 마음도 바빠질 수밖에요. 저희는 매일 아침에 발레를 돌려요. 아, 이게 일찍이? 예예예. 오늘 늦잠을 주무신 할머니. 아들 걱정에 지난밤도 잠을 설친 건데요. 반면 한참 전에 잠에서 깼지만 아빠는 도통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어째 몸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만 같네요. 아우 갑자기
처음엔 손과 발에 힘이 없어지더니 얼마 전부터는 숨 쉬는 것도 여의치 않아졌는데요. 병이 진행되면서 호흡 근육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건강을 잃어가는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이젠 의료 장비에 의지하는 시간도 갈수록 길어집니다. 제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뭐예요? 이 기계는? 이게 산소 호흡기 천천히 말씀하세요. 천천히. 스미처블한테 산소 공급해주는 인공호흡기.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나을 수만 있다면 이 병을 멈출 방법이 없다는 게 더 절망스러울 뿐입니다. 산발형 근미축 즉삭 경화증이요. 루게릭이라고. 처음에는 팔다리가 힘이 없는 증상으로 시작됐다가 나중에는 호흡마비까지 오게 되고 삼키기도 어려워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전신마비가 되는 이런 상태지만 환자의 의식 상태라든가 환자의 정신 상태는 완전히 정상으로 돼 있는 상태. 즉 노화 현상이 운동신경계에 아주 급속도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이라고. 다녀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 다녀와. 엄마가 아이들과 집을 나섭니다. 교통이 불편해 매일 아침 학교에 데려다줘야 하는데 몇 달 전만 해도 이 길은 늘 아빠와 함께였죠. 첫째 따님분은 같이 학교를 안 가나 봐요. 네, 지금 섹스하고 있어서요.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해요. 운전 많이 잘해줬네요. 아직 안 심해. 지금까지는 아버지께서 해주셨는데 못하게 되시니까 엄마가 데려다 주시죠. 아버님이 다시 데려다 주시면은 많이 좋겠죠. 많이 좋을 것 같아요. 다녀오겠습니다. 잘 갔다 와. 아빠의 빈자리를 느끼는 아이들도 그 빈자리를 채우는 엄마도 애써 덤덤한 척 이 시간을 버팁니다. 한 4개월도 안 됐어요. 그러면은 운전은 알려주신 분은 누구세요? 우리 신랑이 옆에 앉아서 가르쳐줬죠. 4개월 전에는 지금보다는 괜찮았어요. 갈수록 약해지는 남편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건 참 잔인한 형벌입니다. 식사하세요. 혼자 분주한 엄마가 안쓰러운 건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요. 오른손이 힘을 잃어가면서 젓가락질조차 할 수 없는 상태인데요. 근육이 빠지면서 몸무게도 겨우 43kg밖에 되지 않으니 걱정입니다. 저 드릴까요? 그것도 조심했어. 이렇게라도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지요. 언젠간 숟가락을 쥐는 것조차 힘든 날이 올지도 모르니까요. 젓가락으로 하기가 어려우니까 수저로 이렇게 떠먹어야 되니까. 근데 뭐 이제 힘이 안 들어가는 건 어떻게 지금 간신히 지금 하고 있어요. 병은 조금의 여유도 주지 않으려는 걸까요? 자꾸만 빼앗고 또 빼앗으니 말이죠. 천천히 먹어. 예. 꼭꼭 씹어서. 어머니도 많이 드셨어요?
많이 먹었어. 우리가 많이 먹어야 나도 많이 먹죠. 네가 많이 먹어야 내가 많이 먹는다. 에이, 뭐. 내 아들이 어쩌다 이런 신세가 됐는지, 어머니께 왜 이런 부류를 해야 하는지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옷을 차려입고 나서는 할머니. 천천히 밥 먹어. 예, 내 병원에 갔다 올게. 잘 다녀오세요. 봐야 속만 상하니 나가시려는 겁니다. 아빠가 뭔가를 꺼내는데요. 약이네요. 먹는 게 하도 많아가지고 이건 이제 약 드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약 예. 이 종류가 뭐예요? 뭐 요거 이제 비타민 C 같은 거 이제 항산화 작용하는 그런 거죠 뭐. 뭐 이런 건 좀 마그네슘 같은 거고요. 여기에는 뭐 강신제 같은 거 있고 비타민 뭐 B군 뭐 말초신경 뭐 위 식도염 뭐 이런 거 이렇게 처방해 준 거죠. 몸에 이제 도움되게끔 그런 거만 주고 뭐 기껏해야 이제 제가 하는 게 이제 지연주사 같은 거나 뭐 이제 그런 거 외에는 없죠. 아, 그러니까 제가 치료약은 없죠. 이거 좀 한번 해줘 보세요. 하냐? 요것도 한번 해줘. 몸에 처음 이상을 느낀 건 1년 전. 팔과 다리에 원인 모를 통증이 심해져 결국 작년 가을에 병원을 찾은 건데요. 몸에 잠시 무리가 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뭐 이제 뭐 죽는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뭐 치료약 자체가 없으니까 아직까지 루게릭병에 대해서 좋은 치료법은 없어요. 이분이 지금까지 경과를 보면 다른 분에 비해서 진행 속도가 빠르게 진행했다는 점, 그리고 다른 치료를 안 한다고 하면 이 진행 속도가 얼마 되지 않아서 전신마비와 호흡마비로 인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조속히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알려져 있다고 알고 있는 제일 좋은 약들을 빨리 이분한테 치료를 하는 게 지금 상태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따가 2시 넘어서 올게요. 네, 다녀오겠습니다. 아픈 자신을 대신해 일을 나가는 아내. 이 순간 점점 굳어가는 몸이 그저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나가는 모습 보니까 좀 제 자신이 좀 마음이 아프네요. 제가 가서 나가서 일을 하고 저기 해야 돼. 가만히 앉아서만 바로만 보여야 되다 보니까 지인의 소개로 만나 부부의 인연을 맺은 지 21년. 일본에서 오직 자신만을 믿고 한국으로 시집 온 아내였습니다. 가난한 살림에 시부모까지 모시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던 착한 사람. 더는 고생시킬 일이 없다 여겼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죠. 뭐 하시려고? 집사람이 이제 일 나가고 어머니도 병원 가셔가지고 뭐 제가 도울 일이 없나 해가지고
빨래라도 좀 넣을까 하고요. 아내의 짐을 조금이라도 나눠지고 싶은 건데요. 하지만 굳어가는 몸은 마음을 따라가지 못하니 이 빨래 바구니조차도 온 힘을 다해야 가까스로 옮길 수 있는 낙낙한 처지입니다. 괜찮으세요? 아, 좀 숨이 좀 차네요. 아직 빨래 넣는 건 시작도 못했는데 이대로 괜찮을까요? 며칠 전 병원에서 퇴원해 그나마 좀 나아진 기분이었는데 역시나 쉽지가 않네요. 뚜렷한 치료약은 없지만 병의 진행 속도를 조금이나마 늦추기 위해 한 달에 열흘 정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아빠. 그게 지금으로선 아빠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된 저런 이 난감한 상황을 어쩌면 좋죠. 안 그래도 힘이 없는데 손에 무리 가온 듯합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실수했다는 사실보다 병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한 번 더 확인한 것만 같아 남아있던 힘마저 쭉 빠집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이렇게라도 할 수는 있으니까요. 스스로를 위로하며 다시 힘을 내보는데요. 비록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래서 속이 많이 상하더라도 아직은 할 수 있으니 괜찮다고 말입니다.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도 괜찮으니 다만 버텨주길 바랄 뿐이죠. 그런데 표정이 심상치 않은 아빠. 좀 치아되었어요. 결국 빨래는 미처 다 널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가셨던 할머니가 돌아왔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셨으니 할머니 몸도 성한 곳이 없는데요. 병원에 갔다 왔어요. 달려오셨어요? 약은 가지고요. 약 저기 있고. 빨래 널다가 다 못 널었어요. 빨리 널어야지. 아들이 아프다는 말에 먹는 약까지 끊었던 할머니. 아픈데 자신까지 짐이 될까 싶어 애써 기운을 차려보지만요. 아들은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니 애가 탑니다. 그전에는 이제 내가 이제 또 안 널으면은 쥐가 갔다 안 아파서는 널었죠. 그런데 시방은 못 널어. 팔이 올라가야지 안 올라가잖아. 집에 올 때 들고 오신 비닐봉투인데요. 두부네요. 다리가 아파 걷기 힘들지만 일부러 시장에 들러 사오신 거래요. 아들이 이 두부가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만큼 이렇게 사다가 이렇게 구워주면 먹어요. 그래서 이제 저 먹는 거 이제 그렇게 이게 두부가 좋다고 그러길래 그래 조금씩 사와서 점심에 먹어요. 먹는 것도 갈수록 시원치 않아 이만저만 걱정이 아닌데요. 그런데도 고작 두부밖에 해줄 수 없으니 할머니는 마음이 아픕니다. 큰 병이라고는 하는데 나을까 몰라요 아주.
나서가 몰라. 아들 생각하면 그냥 눈물만 나고. 왜? 아들이 불쌍하고 그거 청춘에 죽으면 어떡해. 늙은이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늙은이가 뭐 죽어야 하는데 자살도 못하고 참 죽었어 안 좋은 애가. 그럼 안 좋은 생각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내 앞에 가지 말고 아들이나 살아가는 내가 아무 걱정도 없어. 두부해서 먹어. 예. 먹어. 예. 깡 말라버려 뼈밖에 없는 아들이 안쓰러운 할머니. 89 노모의 정성과 마음이니 비록 두부지만 어떤 보약이 이보다 더 아들에게 좋을까요? 아들 입에 음식이 들어가는 걸 보고서야 마음이 놓이는데요. 그제야 할머니도 물에 말아 겨우 밥 한 술을 뜹니다. 아빠는 죄송한 마음뿐인데요. 또 보온병과 씨름 중인 아빠. 엄마, 이것 좀 한번 열어줘 보세요. 어쩔 수 없이 주름지고 힘없는 노모의 손끝힘을 빌리고 맙니다. 자꾸 입이 이제 말라가지고 그래서 물을 계속 먹어야 돼요. 입이. 이 말려보세. 네, 입이 뺏싹 말라가지고. 입이 말르지 뭐. 네, 나도 그렇게 입이 말르는지. 네, 어머니도 많이 드셔요. 저도 많이 먹을게. 네. 건강하지 못한 것도 죄송한데 불효도 이런 불효가 없습니다. 아빠가 호흡이 또 힘들어졌는지 임대해서 쓰고 있는 산소호흡기를 착용하는데요. 대체 어디가 얼마나 아픈 건지 이런 아들의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할머니 가슴은 미어집니다. 저거 바라보면 가슴이 아프지. 어디가 엉엉 울어도 시원찮고 아들 병이나 났으면 나는 그거나 바래요. 병이나 났으면 남한테 나쁜 일도 안 하고 좋은 사람이 왜 그런 병에 들렸어. 그동안 꾹 참고 있던 서름이 복받치는 아빠. 아들의 울음에 할머니도 결국 눈물을 보이고 맙니다. 아무리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살면서 자식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았던 어머니. 자신 때문에 우는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드릴 날이 과연 올까요? 어머니는 제가 이렇게 뭐 아픈 것만 알지 정확한 이유 같은 거 이런 걸 설명을 안 해드렸어요. 뭐 루렉이라는 그런 변명도 모르시고. 그런데 허구한 날 이제 어머니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좀 가슴이 미어지네요. 병마보다 아픈 건 불효를 하고 있다는 죄책감입니다. 한편 어린이집 차에서 내린 아이를 데리고
한 아파트로 들어가는 아내. 아내는 이곳에서 아이 돌보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이. 자, 손 닦아봐. 누구일까? 볼까요? 눈에 으르르. 아이들이 크면서 생활비에 보탬이 되려고 시작한 일이었는데요. 지금은 아내가 이 일로 버는 돈이 가게 수입의 전부입니다. 돌봄이 일은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2013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7년째예요.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있거든요. 공부해서 그래서 그쪽에 반무요양도 한 집에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한 달에 버는 돈은 100만 원 남짓. 6 식구의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제가 조금 더 경제적으로 많이 벌 수 있는 직장으로 옮겨야 되나 생각도 해요. 뭐 가족들한테는 좀 말은 못하긴 하지만 좀 많이 힘드시겠어요. 또 애들 앞에서 맨날 울기만 할 수는 없으니까 애들도 엄마 아빠 몰래 다 울었대요.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앞날을 생각하면 좀 막막하긴 하는데 그래도 애들이 더 잘 자라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애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열심히 살아야죠. 새 아이 교육비에 남편 병원비까지 혼자 감당하기엔 버거운 현실입니다. 그 시각 피디님 잠깐 하나 좀 부탁 좀 하나 드릴게요. 예. 제가 읍내에 볼 일이 있어서 해서 꼭 가고 싶은데 네. 차편도 없고 그래가지고 좀 해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좀. 아, 저희 차로요? 예. 아, 근데 저희는 괜찮은데 혹시 예. 아버님 움직이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래도 차로 해서 가는 거니까 조금은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꼭 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아, 예. 대체 불편한 몸으로 어딜 가시려는 걸까요? 예, 안녕하세요. 뭐 좀 물어보려고 왔어요. 뭐가 필요하신데요? 뭐 에어 방석 같은 거 예. 필요한데 그게 요런 방석이 있고 요런 방석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바람을 이렇게 넣어야 되는 넣어야죠. 건가요? 예. 앉고 씻는 간단한 일상조차 부쩍 버거워진 건데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의료기기 가게를 찾은 겁니다. 지금 의자 저기는 지금 안 차와는 의자 같은 게 지금 여기 가격은 요거는 21만 5천 원이고요. 요거는 20만 원, 68만 4천 원, 50만 9천 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비싼 가격이 부담스러운 아빠. 마음이 착잡합니다. 아내분이나 가족분들한테 이렇게 부탁해서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아직까지는 집사람은 내가 이런 어떤 게까지 확실히 지금 모르다 보니까 급한 게 뭐 내가 더 급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또 알아보려고 해서 언제 끝날지 모를 긴 투병 생활에 아내 혼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막막할 뿐이죠. 이제 뭐 제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자녀들 뭐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데 생활고 먹고 사는 문제 가장 큰 문제 이제 그런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날 아빤 끝내 빈손으로 집에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시내에 위치한 한 운동장. 재수생인 첫째 딸 은선 양이 한창 체력 단련 중입니다.
체육교육과 진학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실기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건데요. 올해 초까지 아르바이트를 하며 재수를 준비했다는 은선 양. 공부에만 전념할 것을 먼저 제안한 건 아빠였습니다. 그래도 작년대 은선 양도 결코 쉽게 내린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장려고 대학을 이제 안 됐고 집도 갑자기 이게 한꺼번에 오니까 내가 거기 가는 게 맞나, 뭔가 이렇게 욕심 부려도 되는 건가, 뭔가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아빠 꼭 대학교 가시는 거 보시고 졸업도 하시는 것도 보고 해야 될 텐데. 네, 당연하죠. 정말 성실하게 잘 다니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졸업할 때 다 같이 가족이 와서 사진도 찍고 하는 게 꼭 이루고 싶어요. 딸의 꿈이 자신 때문에 꺾이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아빠의 마음을 잘 알기에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아빠, 오늘도 은선 양이 달리고 또 달리는 이유입니다. 단 1%의 희망이라도 놓을 수는 없습니다. 눈물로 사는 89의 노모와 고생하는 아내, 그리고 응원해주는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지금 아빠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가족과 함께 주어진 이 시간을 열심히 살아내는 것일 테죠. 그래서 아빤 세상에서 가장 멋지게 루게릭병에 맞서볼까 합니다. 희망이 가진 아주 큰 힘을 믿으니까요. 가자. 가자. 장난감을 사달라며 떼를 쓰는 아이와 아빠의 팽팽한 대치 상황. 가자. 빨리. 누나. 오빠는 하나도 누나. 가자고. 일해야지. 오늘도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네요. 빨리 와. 이렇게 막무가내로 떼를 쓸 때마다 아빠는 아들의 병이 더욱 원망스럽기만 합니다. 염색제 이상 등급으로 해갖고 13번인가 이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태어났을 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한 달 가까이는 몰랐었는데 조금 커가면서 몽개로 첫째 쪽에가 이상이 있더라고요. 뇌수술도 한 번 오고 척추 수술 4번 오고 샤시 수술 한 번 오고 이렇게 해갖고 6번. 희귀병으로 지적장애와 발달장애를 갖게 된 태연이는 안면 기형으로 인한 부정교합과 섭식장애까지 앓고 있는데요. 밥조차 먹으려 하지 않죠. 안 돼도 안 먹을 거야? 그치? 조금만 먹어봐. 아빠 가. 아빠도 뇌병변 장애로 몸이 불편한 데다 점점 더 건강이 악화되고 있어 걱정인데요. 태연이의 엄마마저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 보니 불편한 몸이지만 잠시도 쉴 수가 없습니다. 걔가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하니까 진짜 힘들어요. 앞으로 커가는 가정이 어렸을 때보다는 커가면서 더 힘들 것 같아요. 언제까지 태연이의 든든한 울타리가 돼줄 수 있을까요? 지금 아빠는 아픈 태연이를 지키기 위해 기약 없는 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잠잘 때만큼은 건강한 여느 아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데요. 아빠의 아침은 언제나 태연이의 등교 준비로 시작됩니다. 태연아, 일어나자.
먹자. 태연이는 67살 정도의 인지 능력을 갖고 있어서 학교에 가려면 아빠 손길을 필요로 하는데요. 아침 식사만큼은 어떻게든 챙기려는 아빠. 아빠 역시 장애로 인해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데요. 그렇다 보니 태연이를 제 시간에 학교에 보내려면 다른 사람보다 더 부지런해져야 합니다. 내병장에 4급이에요. 아, 내변병장에? 네. 나 밥 먹고 학교 가야지. 하지만 아빠와 달리 밥에는 관심 없는 태연이. 빨리 와. 밥 몇 숟가락이라도 더 먹이고 싶은 아빠의 마음을 알까요? 결국 마지못해 일어나 밥상으로 향하는데요. 앉기는 앉았지만 밥상에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영 시큰둥합니다. 그나마 어릴 때부터 먹던 유일한 음식이 있는데요. 그게 뭐예요? 호박죽이요. 밥에다 뭐 가루도 뿌리고 막 이러시는데. 무박 버섯이라고 같이 섞어갖고 저거는. 아, 그래야지 애가 먹어요? 네. 호박죽만 먹고는 살 수가 없으니 이렇게라도 먹이려는 겁니다. 한창 성장기라 뭐든 잘 먹을 나이인데 밥을 앞에 두고 세상 심각한 태연이. 먹어. 마음은 이것저것 먹여주고 싶은데 먹지 않으려고만 하니 아빠는 속이 상할 수밖에요. 네가 밥 먹을까? 김치도 먹어. 태연이가 싫어하는 걸 알지만 식사 때마다 밥 욕심을 내봅니다. 안 돼. 안 먹을까? 김치? 조금만 먹어봐. 아빠 아빠 갑자기 조금만 먹어. 김치 한 개만 먹어. 시켜줄게. 어? 이런 입으로 들어가는 건 거의 없네요. 그냥 먹는 신용만 하는 거죠. 주면 뚝뚝 삼키네요. 예. 왜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 똑똑 생신에 씹는 기능이 좀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잘 안 씹어요? 예. 위식도 역류로 섭식장애가 온 건데요. 지금까지 태연이는 뭔가를 속 시원하게 먹거나 씹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아빠 혼자 아픈 몸으로 태연이를 챙기려다 보니 힘든 날도 많았는데요. 하나부터 10까지 오직 아들의 손과 발이 돼서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태연이 등에 선명하게 남은 흉터가 눈에 띄네요. 태연이 등에 흉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첫째 처방증을 해갖고 수술을 한 거예요. 4번이나 했어요. 뼈 4개가 있어요. 그래갖고 인공뼈를 집어였어요. 허리가 안 구부러져요. 예, 심박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심을 철심 같은 걸 박아놔서 네. 허리를 못 구부른다는 얘기예요? 안 구부러지지. 그냥 서서 이렇게 목고개만 숙이고. 태연이는 조금 특별한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염색체 이상으로 골덴하 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을 진단받은 건데요. 태연이의 경우 안면기형, 사시, 부정교합과 섭식장애, 그리고 심장질환과 척추장애까지 동반된 상태. 아빠는 지난 15년간 아들을 괴롭히는 병과 싸워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자. 아빠 타자. 아빠는 안 가셔. 하지만 분명 조금씩 성장해가는 태연이. 비록 병은 고쳐줄 수 없지만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겁니다. 서둘러 집에 온 건 혼자 있을 아내 때문인데요. 밥 먹자, 저기. 오빠 밥 차려요. 아들 챙기랴 아내 챙기랴 잠시도 쉬지를 못하네요. 엄마가 좀
몸에 안 좋은 거예요. 혹시 어디가 안 좋으신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지체장애라 갖고 내가 시키는 것만 해요. 아, 그래요? 네. 더욱이 10년 전 아내는 갑작스런 불행으로 인해 심각한 마음의 병까지 얻었습니다. 우울증이요. 왜냐면요. 귀에서 막 들리거든요. 아, 귀에서 소리가 들려요? 네. 무슨 소리가 들려요? 애 우는 소리요. 아, 애기 우는 소리가 들려요? 네. 혹시 어떤 애기 울음소리인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선아요. 선화? 네. 선화가 누구예요? 태연이 위에 있는 딸이요. 아, 그럼 태연이 누나는 어디 있어요? 태연이 누나요? 걔 침대에서 코방을 자다가 코방을 저기 해갖고 죽었어요. 태연이의 연년생 누나 선화. 선화 역시 원인 모를 병을 앓다가 10년 전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그때 선화의 나이가 겨우 5살. 딸의 죽음을 가장 먼저 발견했던 아내는 그 충격으로 괴로워했고 딸을 잃은 아픔과 그리움을 가슴에 고스란히 안은 채 살아왔습니다. 학종이를 접었어요. 그래서 그게 학종이를 손을 저기 해서 접어갖고 겨우 딸을 낳는데요. 선화는 첫 아이를 유산한 후 간절히 빌고 빌어 귀하게 얻은 첫째 딸이었는데요. 그래서 더 많이 사랑했고 더욱 애틋했던 딸. 그랬던 선화가 떠난 뒤 아내의 시간도 멈춰버렸습니다. 뭐예요? 약통요. 그런데 왜 문을 잠가놨어요? 정신과 약이 있었지. 정신과 약이 있었다고. 아내의 우울증이 심해서 혹시라도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까 하는 걱정 때문입니다. 아빠도 이것저것 먹어야 하는 약이 많은데요. 하루에 먹는 약만 해도 20알이 넘습니다. 어깨도 안 좋고 척추도 안 좋고 여기 무릎까지 안 좋아요. 그래갖고 당뇨약을 먹은 게 한 10년 가까이 먹었어. 모든 것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눈도 안 좋아지고 체청력도 안 좋아지고 다 떨어져요. 아내를 대신해서 불편한 몸으로 쉬지 않고 움직이는 아빠. 태연이 치료에 매달리느라 잃은 건 건강뿐만이 아닌데요. 집과 농사짓던 땅까지 팔았지만 감당할 수 없었던 병원비. 늘 빚을 져야 했고 지금은 임대 아파트에서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제적으로는 네. 수입은 어떻게 해서 쓰세요? 수급자 그 정부에서 나온 거 같고. 아, 기초수급 받으세요? 네. 태연이가 털이 많이 댕기고 와이프도 좀 안 좋고 저도 몸도 안 좋고 그래갖고 얼마 전부턴 태연이 재활치료도 멈춘 상황. 재활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발달은 점점 더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 오후. 잠시 집 앞 마트에 들렀습니다. 아빠가 물건을 사는 사이 태연인 장난감에 푹 빠지고 말았네요. 얘나 가자. 이거 가자 이거. 가자. 아 가자지. 아니 안 돼. 아우. 가자. 안다. 왜? 유독 장난감을 좋아하는 태연이. 빨리 와. 때 아닌 마트 추격전이 벌어집니다. 아. 얘나 눈 없어. 가자. 가자. 빨리 와.
가자. 빨리. 누나. 오빠 생일 하나 더. 누나. 가자고. 이거 할게. 돈 없어. 어디 가자. 엄마한테 혼나.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해줄게. 태연이가 이토록 장난감에 집착하는 건 어릴 적 기억 때문일지 모르는데요. 불과 2, 3년 전만 해도 병원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힘든 치료를 견뎌야 했던 태연이. 그런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병원 매점에서 파는 작은 장난감을 사주는 게 전부였는데요. 그 후로 태연이는 장난감에 대한 집착이 심해졌습니다. 가자. 가자, 오빠 가. 아빠 가? 빨리 와. 단단히 뿔이 난 태연이 커가는 아들을 보살피며 요즘 부쩍 더 현실적인 어려움에 지쳐갑니다. 진짜 힘들어요. 그게 어렸을 때보다는 커가면서 더 힘들 것 같아요. 아휴, 진짜 힘들어요. 혼을 내서 고칠 수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아프게 나아졌다는 미안함에 아빠는 제대로 야단 한 번 치지 못합니다. 살게 되면 걱정 많아요. 둘이서 살기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아버님이 오래 사시면 되죠. 제가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하니까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그러면 아버님 소원은 뭐예요? 태연이가 커가지고 자기 아까만 할 수 있을 정도만 되면 좋겠어요. 기적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저 다가올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빠지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죠. 비록 앞으로 걸어갈 길이 어둡고 막막하다 해도 감히 희망의 끈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아빠니까요. 사랑과 정성으로 태연이를 지키는 아빠에게 내일은 희망이 찾아올까요? 불행이 예고 없이 갑자기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건 같지만 그런 불행을 대하는 자세까지 누구나 같은 것은 아닙니다. 비록 가난에 병마에 쓰러졌지만 분명 그 불행을 딛고 일어서는 용기를 우리는 주위에서 종종 볼 수 있으니까요. 바로 저희 소나무의 주인공들처럼 말입니다. 삶의 용기가 필요한 여러분께 이 시간이 작은 위로가 됐길 바라면서요. 저희 소나무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